여러분, 혹시 은퇴 후를 꿈꾸며 여행을 다니는 삶을 계획하셨나요? 그런데 그런 꿈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악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에서는 은퇴 후 삶의 질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후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약 30%가 은퇴 후 5년 안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잃는 위험에 처한다고 합니다. 특히 무리한 여행 지출이나 고급 외식으로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고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의료비까지 늘어나 결국 빈곤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SNS 속 화려한 여행 사진 뒤에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후회 없는 은퇴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을 평상시 가족처럼 깊게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분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 끝에 제가 진심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명기 씨의 이야기 전국 여행의 꿈, 그리고 뜻밖의 위기. 62세, 공무원 은퇴. 이명기 씨에게 이 말은 평생을 준비해온 목표의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0년 이상 공직에서 성실히 일하며 퇴직금과 연금으로 안락한 노후를 꿈꾸던 그는 은퇴 후 자신에게 주는 첫 선물로 전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평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설렘에 차 있었습니다. 은퇴 후 몇 달 동안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 씨는 캠핑카를 구입하고 각 지역의 맛집과 명소를 방문하며 삶의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강원도의 푸른 바다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전라도의 전통시장에서는 고향의 맛을 즐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행복으로만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할 것 같았던 퇴직금 2억 원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캠핑카 구입비로 6천만 원이 지출되었고 매달 유지비와 기름값만으로도 100만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매일같이 이어지는 외식과 쇼핑, 관광지 입장료가 더해지면서 지출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는 전국을 여행하며 각 지역의 특산물이나 소품을 구매했지만 그 물건들은 차곡차곡 쌓이기만 했고 정작 사용하지도 못한 채 창고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퇴직금을 쓰기 시작할 땐 별로 걱정이 없었어요. 이 정도는 내가 벌어온 돈이니까 마음 편히 써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출이 얼마나 빠르게 쌓이는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가 후회하기 시작한 것은 퇴직 후 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캠핑카를 처분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고 남은 자산으로는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씨는 전국 여행을 꿈꾸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한 달 한 달이 두렵기만 합니다라며 씁쓸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서 건강을 돌보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외식 위주의 식사와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고 3년 만에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병원비가 추가로 들어가며 재정적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씨는 이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과거 여행 중 만나던 사람들은 스쳐가는 인연으로 끝났고 집에 돌아온 지금은 주변에 말할 사람도 도움을 청할 리도 없습니다. 행복한 여행으로 시작했던 노후가 이렇게 고단한 시간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라는 그의 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대한민국 노인 빈곤과 고립 숫자가 말하는 현실. 이명기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례는 대한민국 노후 현실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정서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보다도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50대와 60대의 약 30%가 은퇴 후
7년 이내에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여행, 외식, 자녀 지원 등으로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이 고갈되는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관리와 재정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평균 의료비는 연간 800만 원에 이르며 이는 고정비 중에서도 가장 큰 부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명기 씨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건강관리 부족은 추가적인 의료비를 발생시키고 이는 재정적 압박으로 이어지며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적 어려움과 함께 찾아오는 고립감은 노년기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고립된 노인은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지고 심리적 불안정이 삶의 질을 더욱 떨어뜨립니다. 정서적 지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경제적 문제까지 겹치면 노후의 삶은 버거운 시간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이런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지역사회가 노인들의 재정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개인 역시 자신의 노후를 더 철저히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노후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원칙. 여러분, 퇴직 후 삶이 돈과 건강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노후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았더라도 잘못된 자산 관리와 건강 소홀, 그리고 인간관계 단절은 쉽게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돈, 건강, 그리고 사람, 이 3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잡힌 노후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산 관리가 가장 기본입니다. 혹시 현재 대형 평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신가요? 넓은 공간은 편리하지만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유지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까지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이런 고정비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상자금을 마련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예를 들어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수리비용 등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소일거리를 통해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네 마트에서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자신만의 경험을 살려 지역 커뮤니티에서 강연을 하거나 작은 가게를 운영해보세요. 꼭 많은 돈을 벌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한 소득이 생기면 경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은퇴 후 매일 30분이라도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걷기 운동을 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35% 낮고 평균 수명이 5년 이상 길었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은 질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60대 이상 노인 중 80%가 조기 발견으로 치료비와 시간을 절약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병원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식단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고령층의 약 70%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겪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불규칙한 식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채소와 과일, 그리고 단백질이 골고루 포함된 식사를 매일 섭취하세요. 건강한 식단은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하루의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연결입니다. 여러분, 고립감은 노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며 나눔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빛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동호회와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노인복지관에서 댄스 교실, 미술 동아리, 독서 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텃밭 가꾸기 동호회를 지원해 노인들이 함께 모여 소일거리를 하며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시간이 아닌 삶의 의미를 찾는 계기가 됩니다. 한 어르신은 텃밭에서 동료들과 나눈 수확물을 보고 그보다 값진 행복은 없다고 느꼈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맺어보세요. 그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문의하거나 친구들과 산책 모임을 만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의 노후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넉넉한 자산, 건강한 몸,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과의 교류. 이 모든 것은 지금부터 준비할 때 가능합니다. 소형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하거나 작은 소일거리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매일 30분씩 운동하고 가족과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행복하고 안정적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루는 삶을 가꾸는 씨앗, 오늘 심은 작은 노력, 내일 피어날 커다란 행복. 여러분, 우리는 긴 여정을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며 지금 이 순간까지 걸어왔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계신가요? 돈이 부족해서 걱정하셨나요? 건강이 무너질까 두려우셨나요? 아니면 홀로 남겨질 외로움이 마음을 짓누르셨나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작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름다운 시간을 채워왔고, 이제 남은 페이지는 더 빛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집을 줄이고 소소한 수익을 만들어가는 작은 노력, 매일 30분의 걷기와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사람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얻는 기쁨, 이 모든 것들은 내일을 더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과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작지만 중요한 결심을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과거의 후회가 아니라 내일의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건강한 활력을 넣어줄 영상 중에 추천드린 영양제들과 마시는 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